I want Merab, to be honest, because he is from Georgia. We're neighbors. A high-level fight for all of the fans around the world. It's not easy to beat Umar. 이제 곧 메랍과 훈련했던 선수들을 보면 하나같이 페이스와 압박의 강도가 미쳤다는 후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체급의 선수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메랍은 패트리안과 같이 킥과 앞손을 통해 상대를 가둬주는 능력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레슬링 테크닉이 차원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편도 아닙니다. 메랍의 강점은 압박과 그 압박을 25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페이스인데 스탯을 보면 총 테이크다운 시도 횟수가 역대 3위, 경기수 대비 가장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고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보면 상대를 눕혀놓느냐 아니냐가 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메랍의 압도적인 강점은 바로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끊임없는 그래플링으로 패트리안전을 보면 정작 테이크다운 성공률은 아주 낮은 편이지만 25분간 49번의 테이크다운 시도 그 자체가 그냥 미쳤죠. 메랍의 테이크다운 성공률과 상위 포지션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테크닉에서 원인을 찾기보단 메랍의 스타일 그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랍은 싱글렉을 잡은 상태에서 백으로 돌아가거나 깊게 그립을 감으며 포지셔닝을 하여 상대를 패닝 혹은 언더훅을 파고 그라인딩을 하기보단 그냥 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테이크다운을 성공하는 것 그 자체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성향 때문에 만약 상대의 등이 캔버스에 닿았을 경우 리커버리를 쉽게 허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도 있고 가끔은 무리한 롤이나 스윕 시도로 오히려 자신이 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 UFC에서 카디오가 좋은 선수들을 꼽아보자면 디아스 형제, 케인 벨라스케스, 프랭키 에드거, 콜비 커빙턴이 대표적이겠죠. 그나마 비슷한 스타일의 콜비나 케인과 같은 경우를 보면 클린치로 잡아 밀어주며 체력을 빼먹거나 넘어뜨려 상위 압박을 하는 기본적으로 압박의 비중이 높지만 결국엔 상대에게 공격 포인트를 주지 않고 잡아놓는다는 안정지향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메랍은 넘어가든 말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상대가 빠진다면 억지로 잡아놓지 않은 채 계속 압박을 한다는 점에서 체급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압도적인 카디오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메랍의 경기는 상대와 몸을 섞는 것, 또 상위 포지션을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포지셔닝을 통해 그라운드 앤 파운드가 아니라 팔이 하나라도 자유로우면 조금이라도 때리기 위함이고 그것을 경기 내내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경기 운영은 상대보다 자신의 카디오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자신감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경기를 예상해보자면 타이틀전이기도 하고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위치인 만큼 더 압도적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평소보다는 포지셔닝의 비중을 높이고 오말리를 들어 맺힌다든지 하빕과 맥그리거전과 같이 폭력적인 연출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중들에게는 구도 자체가 타격거와 그래플러와의 대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모습을 부각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죠. 어쩌면 그런 강박에서 셋업 없이 무작정 들어와 그립을 감으려고 하는 메랍을 오말리가 침착하게 맞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말리의 태클 디펜스는 절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플링 매치에서 타카노리 고미를 서브미션으로 잡은 경력이 있을 만큼 자신의 치명적인 단점을 꽤나 객관적으로 보고 훈련을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성공하진 못했지만 실제 경기에서도 과감하게 태클 시도를 한다든지 에스케이프 루트를 노리는 모습을 보면 창의성도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말리의 태클 디펜스가 썩 나쁘지 않은 이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거리를 길게 가져간다는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자주 언급을 한 아데사냐와 맥그리거와 같이 오말리는 자신의 거리로 들어오는 상대에게 빠져주며 내는 오펜스가 아주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앞손으로 거리를 잡아주는 이상 거리 안으로 들어가기가 까다롭습니다. 또 스털링전의 프리뷰에선 완력과 폭발력이 좋지 않은 스털링이 뽑아내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오말리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완력의 차이로 뽑히거나 혹은 지쳐서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중심이 흔들리며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클 그 자체보다 김동현 선수나 닐 맥니와 같이 붙어서 백을 타는 것이 장기인 스털링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였죠. 하지만 디펜스가 썩 괜찮음에도 이번 경기가 오말리에게 쉽지 않은 이유는 메랍은 완력이 좋은 편이고 그보다 태클을 성공시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케이지에 가둬주기만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위를 점한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우도전에서 세우도를 구기고 초크를 감았을 때 세우도가 신음을 했을 정도로 메랍의 완력은 좋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케이지 사이드로 밀어준 후에 쉬지 않고 손목 컨트롤 오말리가 빠져서 돌아준다고 가정했을 때 타이트하게 붙어서 쫓아가기만 해도 2라운드 중반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집중력이 떨어질 테고 넘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서로의 상체가 닿기 이전에 과연 메랍이 오말리에게 백스텝을 강요하고 잘 가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말리를 상대했던 모든 선수들에게 필수적이었던 숙제로 오말리를 가장 잘 가둬준 선수는 패트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오말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대는 말론 베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안은 바디킥과 효율적인 스텝을 통해 케이지 커팅을 해주는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깔끔한 케이지 커팅은 현재 체급 내에서 비교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슬로우 스타터라는 점에서 베라와 얀 두 선수가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말론 베라는 25분 내내 두들겨 맞았던 반면 패트리안은 오말리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정석을 보여줬죠.
있죠. 이 두 선수는 전반적인 완성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굳이 가장 큰 원인을 찾자면 베라는 경기 초반부터 너무 대주며 전진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받아주고 타이밍을 잡거나 가둬주겠다는 식의 접근을 하려면 무작정 가드로 받아줄 게 아니라 자신도 오펜스를 내며 밀어주는, 상대를 끌어당기는 식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풋워크가 좋지 않은 베라와 같은 스타일의 선수가 내구력만 믿고 가드를 올린 채 따라가기만 해선 경기 끝까지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오말리의 스피드와 체력을 너무 얕봤던 경기 운영에 대한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세세하게 보자면 말런 페라와 같은 경우 경기 내내 앞손을 컨트롤 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오말리가 뒷손 거리와 타이밍을 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반면 패트리아는 경기 내내 성실한 앞손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오말리와 같이 풋워크가 좋은 선수를 가둬주기 위해선 일직선상에 서서 1차원적으로 추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킥을 사용하여 사이드로 빠질 각을 차단해주고 평행으로 서주는 것이 중요한데, 베라는 경기 내내 낮은 볼륨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했다는 것 역시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메랍에게 패트리안과 같은 스마트한 케이지 커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메랍의 경기를 보면 테크니컬한 경기를 하기보다 투견처럼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타이트한 압박을 한다는 인상을 받는데, 이런 단조로움은 오말리가 충분히 공략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메랍은 뒷손 오버핸드를 아주 크게 던지며 거리를 죽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최근 메랍의 경기들을 보면 더블렉보다 싱글렉 시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인데, 뒷손 오버핸드를 강하게 던지고 거의 동시에 왼손으로 상대의 앞발을 잡아주는 테이크다운을 셋업하기 위한 용도로 뒷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단신에다가 알도와 패트리안, 또 세우도는 뒷손을 크게 휘두르는 상대와 발을 붙이고 같이 받아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메랍과 같이 뒷손을 크게 던지며 레프트 훅이 따라 나온다든지 싱글렉 셋업을 하는 것은 헤드벗의 위험도 있고 오프닝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지 못한 습관이라 생각하고 가르칠 때 비중을 크게 두지도 않는 편인데, 오말리의 입장에선 메랍의 뒷손 오버핸드 타이밍을 재고 미리 빠져줄 수 있다면 완벽한 카운터 타이밍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혹은 웬만하면 훅으로 따라붙어주는 습관이 있는 메랍이 만약 오말리의 거리 감각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직선으로 쫓아간다면 오말리 존에 자신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메랍은 맷집이 나쁜 편이 아니고 위기 대처 능력도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무리한 오펜스에 카운터를 허용하고 위기를 맞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이 연출됐기 때문에 오말리 정도의 날카로운 타격가라면 충분히 피니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을 붙이고 싸워보자는 식의 펀치 교환에서 모라에스에게는 그로기가 왔었고 세우도전에서도 레프트를 크게 허용했었는데, 오말리는 상대에게 데미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위의 선수들처럼 조급하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가둬놓고 빈 곳을 본 후에 정확한 타격을 집어넣겠죠. 아마 오말리도 메랍의 경기를 쭉 돌려보면서 이런 오프닝은 눈여겨봤을 겁니다. 오말리가 공략해줄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메랍의 오버핸드를 내며 숙이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니킥의 안면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스타일로 알도전에서도 니킥을 두세 번인가 허용했었고, 가드를 굳혀주고 받아주려던 베라를 상대로 오말리는 아주 좋은 니킥을 몇 번이나 집어넣었습니다. 거의 수박이 쪼개지는 듯한 소리가 났었는데, 이게 베라의 맷집이 말도 안 되는 영역에 있기 때문이지, 이 정도의 니킥을 허용하게 된다면 웬만하면 경기가 끝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부분은 만약 경기가 장기전으로 간다면 오말리의 컨디셔닝에 대한 의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석적으로 보았을 땐 메랍이 무리한 전진을 한다면 오말리가 뒤로 빠지며 카운터를 낼 타이밍을 잡기 수월한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상대의 공격을 타이트한 거리에서 흘려주거나 빠져주는 오말리의 뛰어난 거리 감각인데, 덕분에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방이 크게 휘두르는 뒷손을 허용하는 모습을 가끔 보여주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든 메랍의 입장에선 끊임없는 압박을 통해 오말리를 지치게 해야 한다는 점에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이런 오프닝을 놓치지 않고 잘 캐치해낼 수만 있다면 타격과 디펜스에는 허점이 있는 만큼 충분히 피니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라운드가 지나갈수록 그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럼 프리뷰 마치겠습니다. 왠지 망한 느낌이 나는 대회인 멕시코 독립기념일에 가격 대비 거품이 잔뜩 낀 UFC가 처음 선보이는 스피어 대회를 오말리가 살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메랍의 안전한 승리로 조지아의 두 번째 벨트를 선물할지, UFC 306의 메인 이벤트 션 오말리와 메랍의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경기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